아파치 스파크 다운로드와 시작에 대해 설명할 2조 김예진입니다. 먼저 스파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파크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로서 맵리듀스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며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제공합니다. 스파크 쉘은 아파치 스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대화형 쉘 환경입니다. 여기 보면 스파크 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를 다운하는 방법입니다. 총 5가지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바를 설치합니다. JVM에 기반하여 동작을 하는데 스파크 3.5.1은 자바 11 버전을 지원하므로 JDK 11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스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파크 릴리즈 3.5.1을 선택하고 하둡 3.3이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해서 스칼라 2.12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여기 다운로드 스파크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디렉토리에 옮긴 후 압축 해제를 하면 되는데 tgz 파일 형식은 리눅스에서 쓰는 압축 파일 형식이므로 윈도우즈에는 커맨드에서 해당 폴더의 압축 해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다운로드 시 선택한 하드 버전에 맞는 그 GitHub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기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드 3.3 버전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하드 3.3.5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그다음에 C 드라이브에 하둡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bin이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서 그 bin 디렉토리에다가 이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PC 내 하단 메뉴,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시스템 속성, 다이얼로그에서 고급 탭을 선택한 후에 환경 변수를 들어가서 환경 변수 다이얼로그의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하둡 홈 하고 그 하둡 디렉토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파크 홈 하고 스파크 디렉토리 넣어주고 하고 새로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패스라고 또 있어요. 변수의 패스를 찾아서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눌러서 각각 하둡 홈과 스파크 홈의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스파크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나와 있는데 리드미 md는 스파크 쉘, 소스 빌드, 단독 스파크 실행 등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b는 스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크립트를 담고 있습니다. SB는 다양한 배포 목적에서 클러스터의 스파크 컴포넌트 시작과 중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쿠버네티스는 그 배포 목적 중에 하나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쓰는 스파크를 위한 도커 이미지 제작을 위한 도커 파일입니다.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전 스파크 배포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txt 파일이고 예시는 자바, 파이썬, R, 스칼라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SQL, MLlib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걸 어떻게 설치를 하냐? 파이스파크는 pypi 저장소로부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pip install 파이스파크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직 파이썬으로만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스칼라, 자바, R 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이런이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SQL, MLlib을 설치하려면 이러한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석 쉘 모드에서 R을 사용할 수 있는데 R을 설치하고 스파크 R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스파크 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PyPI랑 스칼라로 스파크 쉘을 실행한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쉘이란 아파치 스파크의 대화형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파크 쉘을 통해서 사용자가 스칼라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아파치 스파크의 기능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 쉘은 스파크의 핵심 구성 요소인 RD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과 같은 추상화를 만들고 작업하는 데 사용되며 SQL, 쿼리, 스트리밍 처리, 머신러닝 등 스파크의 고급 기능을 쉘을 통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밑에 주요 기능을 정리해놨는데 1번 대화형 환경, 2번 스파크 API 접근, 세 번째 SQL 및 데이터 프레임 작업, 네 번째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옆에 검은색 박스 안에 보시면 스칼라로 쉘을 실행한 건데, 스칼라는 JVM 상에서 실행되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객체 지향 및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바와 호환되며 코드의 간결성과 표현력이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처리에 특히 적합하며 아파치 스파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PyPI는 뭘까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소프트웨어를 찾고 설치할 수 있고 PIP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PyPI에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HTTP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 페이지와 동일하고, 이거는 파이스파크를 이용해서 스파크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의 파이썬 API로 파이스파크를 사용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파크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칼라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형 프로그램의 간결성과 표현력을 보여준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요소로 변환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 요소에다가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본 겁니다. 이런 리스트들이 있고 이런 리스트가 를 더한 거가 x가 되고 이걸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 리스트를 다루는 예제를 한번 저는 실행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실행된 스파크 쉘에서 실행된 예제가 있는데 이 코드의 목적은 리드미 md 파일을 읽어와서 그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를 하고 그중 첫 행을 표시한 다음 전체 행의 수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이 첫 번째 박스를 보면 VAL 키워드는 스칼라에서 불변의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선언하는 데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스파크 리드 텍스트는 지정된 파일의 경로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리드미 md 앞에 상위 폴더에서 경로를 나타내고 리드미 md를 경로를 지정을 해서 파일을 읽는 거죠. 읽어온 파일의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로 반영되며 이는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각 행은 스트링,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다음 박스에서는 이 스트링 show, 10하고 false가 되어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의 show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첫 10행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false 매개 변수는 각 행이 트렁크 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각 행의 데이터가 잘리지 않고 전체 길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박스에서는 string.count, cou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있는 행의 총 개수를 반환하는 건데요. 여기서 109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파일 안에는 109개의 행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앞에서 보여줬던 코드와 비슷한데 이걸 파이스파크 쉘을 통해서 실행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먼저 파이스파크를 불러오고 파이스파, 파이스파크 쉘을 통해서 스파크 세션을 사용하여 특정 파일을 읽고 그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며 총 행의 수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보면 스트링스는 spark.read.text 하고 리듬의 경로가 있죠.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된 경로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스파크에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하는 겁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데 그 VAL이 없다는 정도.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앞에랑 되게 유사한데 여기서는 트렁크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앞에랑 의미는 같아요. 각행을 줄여서 표시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표시하라는 의미지만 그 스칼라로 실행을 할 때는 무조건 false를 적어줘야 하는데 파이스파크를 쓸 때는 그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매개 변수가 아니어서 트렁크는 false라고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 string.count는 앞에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설명하고 DAG 노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드라이브가 있고 드라이버가 각각 작업을 나누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 의해 스파크 작업으로 변환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있죠? 드라이버는 앞에 그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실행하는 을 설명하는 그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DAG는 Directed Acyclic Graph입니다. D 방향성이 있고 A 순환이 없고 G 그래프 한마디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입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건 모든 엣지에는 방향이 있어서 작업 또는 데이터의 흐름이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순환성은 그래프에는 순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노드에서 시작하여 그 노드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있을 때 얘가 방향성 의시 얘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시작을 해서 끝이 나야 된다. 돌아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버가 이렇게 작업을 나눴고 이게 각각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테이지는 직렬로 또는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에 기반하여 생성이 되는데 모든 스파크 연산이 단일 스테이지에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스테이지로 나눕니다. 왜냐면 작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스테이지가 하나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스테이지는 연산자의 계산 경계에서 구분되고 이는 스파크 이그제큐터, 실행자 간의 데이터 전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넘어온 걸 보시면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고 이 각각의 스테이지 안에는 태스크가 있는데 실행의 단위입니다. 태스크는 각 스파크 실행자에 분산되고 각 작업은 단일 코어의 매핑, 단일 파티션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8개의 코어를 가진 이그제큐터는 8개 이상의 파티션에서 8개 이상의 작업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PPT 내용이지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각각의 잡 스테이지 태스크까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스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또는 기계학습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스파크 드라이버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은 스파크 드라이버에서 실행이 되는데 얘가 드라이버가 이렇게 잡을 나누죠. 그리고 이 잡이 뭐냐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단위. 얘가 이그제큐터예요. 근데 여기는 없지만 여기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고 클러스터 매니저랑 이렇게 연결되고 드라이버랑 연결되고. 스파크 이그제큐터는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데이터 처리는 드라이버가 아닌 클러스터의 여러 이그제큐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그제큐터 간에도 RDD의 파티션을 이동하거나 셔플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그제큐터 내 데이터 교환을 위해 통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 for 코어 CPU의 논리적 실행 단위 코어 수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처리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8개의 코어를 가진 실행자는 8개 이상의 파티션에서 8개 이상의 작업 경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잡 스테이지 태스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잡은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실행되고 여러 스테이지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노드에서 실행이 되며 모든 데이터를 담당하고 여러 스테이지에 동시에 실행됩니다. 뭐지? 이 작업이 스테이지 여러 개가 직렬하고 병렬 처리되어 있고 여러 스테이지를 동시에 실행하죠. 스테이지는 실행에 필요한 단계들의 역할을 하고 여러 개의 태스크를 묶어놓은 역할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또는 단위 클러스터 노드에서 실행이 되며 그 관련된 연산 집합의 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작은 단위인 태스크는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 단일 코어에서 실행되며 단일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DD 파티션에서 그 수준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병렬 수행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병렬로 수행 가능하게 되어 있죠. 네. 다음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지연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인데 스파크 실행은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를 읽어들여 조작하고 변환하는 과정으로 기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변환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사용 시점은 중간 연산입니다. 주로 평가를 지원하는데 지연평가는 코드나 연산의 실행을 가능한 최대한 늦추는 평가 전략으로 즉 코드에서 어떤 표현식이나 연산이 실행되어야 할 때까지는 해당 표현식이나 연산을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함수로 맵, 필터, 리듀스가 있고 새로운 데이터를 결과로 변환하게 됩니다. 액션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얻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며 종단 연산, 즉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즉시 평가를 하고 지연 평가와 다르게 즉시 평가가 뭐냐? 코드나 연산의 실행을 가능한 빨리 수행하는 평가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표현식이나 연산이 정의되자마자 즉시 평가되고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또는 특정 작업 수행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죠. 대표적인 함수로 collect, count, for each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면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데이터 컬렉션으로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행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면 각 열은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데이터 타입이 뭐고 인트가 될 수도 있고 문자형이 될 수도 있죠.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수준 API를 제공하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최적화 및 분산 처리를 수행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통합하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이 데이터 유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형이 그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점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원합니다. 데이터 변경 시에 원본 데이터를 보존함으로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된다는 강점이 있고 병렬 처리와 최적화 기능을 통해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 단점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단점으로 언급되는 변경 불가능성은 불변성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 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은 한 번 생성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 및 변환을 수행합니다. 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데이터 변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코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데이터를 무결성을 보장하고 병렬 처리 및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구성, 장점, 단점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는데 보시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아파치 스파크 RD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으로 변환한 과정,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내부의 실행 과정, 분석, 논리적 최적화, 물리적 플랜, 코드 생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카탈로그 옵티마이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RDD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했던 지연평가와 직시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줄은 파란색 계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작하여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오렌지색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다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게 되는 거죠. 각 변환 단계마다 중간중간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거쳐서 이런 연한 초록색의 데이터 프레임이 됐는데 액션을 수행해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나오죠. 점선으로 나오다 액션을 해서 종단 평가를 하고 즉시 연산을 해서 그 실선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빅데이터 처리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연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 액션은 실제 계산을 트리거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변화는 결과를 즉시 계산하지 않고 연산을 체인으로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동작을 작동하는 데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처리되고 결과가 생성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좁은 변환과 넓은 변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의 입력 파티션을 연산하여서 하나의 결과를 내놓는 필터, 컨테이넌스 등을 의미합니다. 즉, 셔플이 없는 간단한 병렬 처리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함수가 map partition, flap map, sample 이렇게 있습니다. map은 주어진 입력을 원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명시하고 레코드별로 적용하는 함수이며 맵 파티션은 각 파티션에 대해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플랫 맵은 단일 로우를 여러 로우로 변환해야 하는 함수를 명시하고 레코드별로 적용하며 샘플은 RDD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새로운 RDD를 생성합니다. 이게 좁은 트랜스포메이션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합치고 디스크에 쓰는 등의 일을 하는 그룹 바이, 올더 바이 등의 연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산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연산 처리 수행 시 메모리 간의 전달량이 많아지며 네트워크 연산 처리량이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distinct, join, sort by, reduce by key, sort by key입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그룹 바이, 올더 바이도 정말 많이 쓰이는 예시입니다. 스파크 UI를 보시면 데이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좀 당겨서 보면 이런 UI를 가지고 있어요. 스파크 UI는 스파크 잡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스파크 UI는 드라이버 노드의 4040 포트로 접속할 수 있고 로컬 모드에서 실행했다면 스파크 UI 주소는 이렇다고 호스트는 4040입니다. 스파크 UI에서 스파크의 잡의 상태, 환경 설정, 클러스터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파크 UI는 스파크 잡을 튜닝하고 디버깅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환경 설정을 하고 그래서 잡을 좀 튜닝해서
또 처리 성능을 높이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죠. DAG를 볼 수 있고 그 스테이지를 보면 스테이지가 어떻게 각각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SQL 탭이 있고 이 쿼리가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보여주면 이런 서버와 스트리밍도 포함되어 있고 이그제큐터는 이러한 UI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키몬스터를 위한 MMA 세기 예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선호하는 편집기로 mnmcount.py를 작성을 하고 GitHub 저장소로부터 mna 데이터셋 CSV를 다연해서 빈 디렉토리에 submit 스파크 스크립트로 스파크 잡을 제출합니다. 데이터 위치는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스파크와 환경 문수는 로컬 머신의 스파크 설치 디렉토리 루트 레벨로 지정을 하고 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스파크 홈은 어진 친구의 스파크 3.5.1 빈의 하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드 바이 코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파이썬을 쓰기 때문에 파이썬 세션과 관련 함수들을 파이스파크 모듈에서 불러오고 세션 API를 써서 스파크 세션 객체를 만듭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객체를 선정해 get or create 하고 JVM마다 스파크 세션 각 객체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스파크 세션으로 만들고 파이썬 mnm count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오거나 만들거나 그리고 일부 스파크 함수들은 동일한 객체를 되돌려주므로 함수 호출을 체이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state, color, count 필드를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state, count, color를 셀렉트하고 각 주별로 색깔별로 그룹하기 위해 그룹 바이를 사용, state별로, 컬러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룹화된 주 색깔별로 모은 색깔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순으로 order by 정렬을 하는 거죠. 다음 코드를 보면 특정 주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든 주를 읽게 됩니다. CA 주에 대한 것만 골라내게 되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색깔별로, 주별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MMA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